네, 내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테마는 무엇일지 대결 내일의 테마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자인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컨디션 어떠신가요? 괜찮게 좀 나쁘지 않은 컨디션인 것 같고요. 이제 좀 전까지도 육아하다 왔는데 네. 그래도 열심히 또 방송하면서 피로 풀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을 피로를 풀기 위해서 나오시는 김민성 매니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 오늘 이제 어떤 섹터를 꼽아주실지 궁금한데 두 섹터를 아우르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밸류 체인입니다. 오늘 일부 반도체 장비주들이 강하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반도체가 약하네 이런 생각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오늘 앞전에 방송에서도 계속 반도체 얘기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 대한 수급이 아무래도 로봇 쪽에 많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에 대한 타격 때문에 뭐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는데 오늘 거래 대금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반도체는 약간은 소외되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장기적인 모멘텀을 봤을 때는 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서 이렇게 조용할 때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비중을 높여야 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테마부터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인데 어떤 이슈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최근 들어서 뭐 이슈 많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용 AI 칩을 출시했다 뭐 이런 소식도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뭐 추가적으로 생산을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이제 바이든 정권 때부터 밀고 갔었던 AI 수출 칩에 대한 통제를 좀 철회하겠다.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이벤트를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번에 철회를 하고 나서 바이든 정권에서에 대한 정책보다는 다르게 새롭게 정책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중국이나 러시아에 수출을 아예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수출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이 물량을 공급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파운드리를 더 많이 찍어내서 많이 팔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더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형 반도체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 먼저 정리를 해주셨고 그러면 저희가 모멘텀과 리스크를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부터 볼게요. 네.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나열을 해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고 이제 관세에 대한 좀 모멘텀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단기적인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는 미국에서에 대한 중국과의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지금 보편적 관세가 만들어지고 나서 90일에 대한 유예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동맹국가이기 때문에 뭔가 스탠스가 잘 맞는다라고 하면은 좀 더 유야해지는 관세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관세가 좀 많이 이뤄진다라는 것 때문에 제조업이 좀 타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우려감이 형성이 되면서 많이 하락을 했는데 반면에 이런 모멘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려감이 기대감으로 그러면 가격 조정이 만들어졌던 만큼 상승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는 모멘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점은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 측면에서는 변동성이 약간은 저조해요. 최근 들어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정치 테마주가 많이 움직여지다 보니까 급등락이 큰 종목에 좀 재미를 느끼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하시던 분들이 시스템 반도체를 좀 저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약간 서서히 올라가는 게 재미없다라고 느껴지는 게 약간은 단점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좀 나는 진득하게 바라보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시스템 반도체가 좀 더 잘 맞을 수가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가 22년도에 가장 크게 상승을 하고 나서 약간 조정을 받고 약간 상단에 있는 매물대가 남아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단기성 차익 매물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단점으로 찍는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에 대한 변동성을 좀 잘 체크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 첫 번째 테마는 시스템 반도체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테마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메모리 반도체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하면은 메모리 반도체도 빼놓지 않고 보셔야 네. 되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가 워낙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만 올라가고 메모리 반도체는 너무 소외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도 다시 한번 성장을 하고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앞전에서 방송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업황 자체가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는 게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건데 지금 디램 가격이랑 낸드 플래시랑 계속해서 연초부터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재고 자산만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가면서 영업이익은 수익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저 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업황 자체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디바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IT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립에서도 SSD 카드가 계속해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황 자체적으로는 바닥을 찍고 앞으로는 좀 긍정적인 방향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디램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 있고 그리고 최근에 IT 수요도 회복이 되는 움직임 나와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슈를 좀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스템 반도체와 비교 가능한 장점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업황에 대한 바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황이 바닥이라는 점은 이제 하방이 더 떨어질 때는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도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게 가장 큰 메리트고요. 그리고 이제 업황도 바닥이다 보니까 업황이 올라갈 리만 남았다. 그러면 주가 측면에서도 상승만 남은 상황이다라고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좀 바라보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SSD 카드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정말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만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도 굉장히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제 온디바이스 AI 노트북이라든지 PC 폰 이런 것도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장기적인 지속성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두 종목 다 좀 서서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큰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시스템 반도체 대비해서 조정이 많이 깊어요. 아직 뭐 반토막 이상까지 내려가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만큼 2, 3년 이상 물려 있는 이제 매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내가 오랫동안 물렸기 때문에 평단가 근처에 오면은 매도해야지. 이런 식에 대한 매물대가 계속해서 쏟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상승이 어느 정도 억제될 수 있는 게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조금 디램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좀 기업들이 장기 악성 매물들이 굉장히 많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리스크는 중국에서 과거에 DDR4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 공세로 해서 가격을 전반적으로 낮췄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중국에서 경기 활성화를 하면서 DDR4에 대한 재고 자산을 풀기 위해 저가 공세를 또 한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이슈도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점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게 긍정적으로 잘 풀리면은 장점으로 또 승화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대결 내일의 테마 오늘의 두 테마 대결은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이 두 대결을 보면서 저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까 아니면 짬뽕을 먹을까 이 고민을 하는 거가 좀 같은 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과연 김민석 매니저의 픽은 시스템 반도체인가요? 메모리 반도체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하면은 약간 짜장으로 익숙한 네. 시스템 반도체 선택을 했습니다. 오, 시스템 반도체. 네.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아마 이제 증시 오늘과 내일에서도 제가 가격을 얘기하면서 연초에 말씀을 근데 드렸었거든요.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가 조금 더 레거시 쪽에 가깝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레거시를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업황이 바닥이기 때문에 네. 진득하게 기다리는 종목을 좀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오늘 또 시스템 반도체를 선택을 한 거는 또 내일의 대결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시스템 반도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멘텀 자체가 그래도 좀 더 단발성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고 상승에 대한 룸이 좀 많이 열려 있는 게 아직까지는 시스템 반도체가 좀 유리하게 움직여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 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메모리 반도체가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네. 둘 다 좋은데 조금 더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거는 시스템 반도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가의 상승폭이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게 시스템 반도체 쪽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테마의 탑픽 종목을 선정해 보겠습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종목이 몇 가지 있으실 겁니다. 근데 네. 그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슈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하나비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의외의 종목인데 하나비전을 골라주신 거면 뭐 TC본다나 하이브리딩 본더에서 하나비전 그러니까 하나세미텍이 SK하이닉스의 수주를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한미반도체에 대한 좀 독점적인 체제에서 하나비전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독점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먼저 보시게 되면은 약간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미반도체에 대한 약간 갑질 아닌 갑질 같이 이제 8년 동안 이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가격을 갑자기 20% 인상을 한다 그러고 그동안에 대한 유지 보수를 돈을 받겠다 얘기를 하면서 SK하이닉스는 이렇게 독점적으로 가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라고 해서 다변화하기 위해 지금 하나비전을 좀 새롭게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협상이 아직까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청주에 공장을 증설하면서 TC본더가 약 1,500억 가량에 대한 수주 물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주가 제가 봤을 땐 개인적으로는 하나비전이 수주를 딸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하나비전이 추가적인 공시가 나왔을 땐 주가 측면에서는 더 강하게 이어질 수가 있다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 전에 공시가 나오기 전에는 아직까지는 주가가 좀 많이 좀 상승이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충분히 더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서 매수에 대한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나비전의 주가가 알게 모르게 좀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가 쓸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다시? 네, 신고가 영역으로 가서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공시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에 대한 모멘텀 우려감이 형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SK하이닉스가 한 번 더 수주 공시를 해준다. 그러면 독점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TC 본더에 대한 멀티플을 계산해서 적용이 된 적이 있지만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룸이 더 많이 남아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그러면 매니저님. 네, 지금 잠시만 안 켜놔가지고 아, 그래요? 네, 바로 진행을 하느라 네. 하나비전. 일단 그러면은 말씀으로 가격적인 전략 제시를 해주시죠. 네, 지금 차트 한번 띄워주시게 되면은 지금 가격이 약간은 상승 고점 라인을 계속 갱신하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빼놓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바닥 이후에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7만 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어서 일단은 1차적으로 1차 목표가는 7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이탈하는 손절가 라인은 5만 7천 원 제시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 오늘의 토픽 종목은 하나비전으로 만나봤습니다. 방송 외에서 김민석 매니저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네, 오늘 또 방송을 보시면서 메모리 반도체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약간 서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4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바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왜 좋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토픽 종목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유튜브 김민성 검색하셔서 이제 무료 방송 참여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장중에는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셔서 오시게 되면은 무료 방송 링크랑 장중에 정보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를 봐야 되나? 아니야, 두산과 방상을 믿고 보자라고 이 두 개의 갈림길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반도체 쪽 얘기 김민석 매니저에게 제대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